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찰나 갑자기 어딘가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 한마디, 전체, 집합.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느낌. 손은 이미 이불을 박차고 있고 머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채 발은 본능적으로 연병장을 향해 뛰어나가던 그 시절. 1980년대 대한민국 내무반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철칙이 있었으며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통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우이기록은 그 시절 내무반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7가지 잔인한 전통들을 낱낱이 되짚어 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7위. 이등병의 보이지 않는 족쇄 계급별 불문율. 지금의 군대를 다녀온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겠지만 1980년대 내무반에는 군 규정에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불문율의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막 전입한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군인이 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선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등병은 담배를 피울 때 반드시 왼손으로만 피워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피우는 건 상병 이상의 특권이었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도 이등병은 고참들이 다 먹고 남긴 과자 부스러기만 집어 먹어야 했습니다. TV 앞 명당 자리는 당연히 고참 차지였고 이등병은 텔레비전 화면이 비스듬히 보이는 구석 자리에서 목을 꺾어가며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세면대에서 이를 닦는 시간대도 계급순이었으니 이등병은 새벽 5시 기상 직후 이미 고참들이 다 쓰고 간 세면대를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며 이를 닦아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군기였고 그것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 이등병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도 군인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6위. 관물대의 공포. 칸칸이 정렬된 군기의 세계. 1980년대 내무반 병사들에게 관물대 검사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내무반은 개인 사물함이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되지만 그 시절 관물대는 달랐습니다. 속옷 한 장, 양말 한 켤레, 수건 한 장까지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방향으로 개켜 있어야 했습니다. 각도가 틀리면 안 됐고 높이가 다르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칫솔모의 방향과 치약 뚜껑의 개폐 여부까지 점검 대상이었다고 증언하는 재향군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검사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참이 관물대 열어 하고 외치는 순간 내무반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관물대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바닥에 쏟아졌고 이등병은 그 자리에서 다시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혹독한 선임 앞에서는 몇 번이고 다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혹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던 시대였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1초 만에 장비를 챙겨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엄격한 관물 정리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식이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극한의 정리정돈 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규율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5위. 목적 암기의 압박. 외우지 못하면 그날 밤은 길었다. 1980년대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어 처음 받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적 암기입니다. 부대 지휘관 이름, 부대 역사, 부대 가운, 각종 군사 지식, 여기까지는 공식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내무반에는 거기에 더해 비공식 목적 암기가 존재했습니다. 내무반 안에 모든 선임들의 군번, 입대일, 고향, 심지어 출신 고등학교까지 줄줄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는 소대 전원의 혈액형과 제대 예정일까지 외워야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임이 느닷없이 야, 박 병장 군번이 뭐야? 하고 물어볼 때 버벅거리는 순간 그날 밤 이등병의 일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합이 걸렸고 내무반 한켠에서 엎드려 뻗쳐로 시작되는 기나긴 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그것은 당시 선임들의 방식으로 군기와 단결력을 다지는 수단이었습니다. 전후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 알아야 전투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친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4위, 집합의 공포. 새벽 2시에도 예외는 없었다. 1980년대 내무반에서 가장 원초적인 공포는 집합이었습니다. 지금은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시절 집합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렸습니다. 오전 2시, 3시,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겨우 눈을 붙이려는 찰나 전체 집합이라는 고함이 터지면 내무반 전체가 15초 안에 내무반 앞에 도열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남일보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집합과 점호는 고참들이 후임을 갈구는 대표적인 얼차려 수단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은 선임 한 명이 야, 군기 잡아야겠다 싶으면 그날 밤 전체가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특히 혹독했던 것은 연대 집합이었습니다. 신병 한 명이 실수를 하면 내무반 전체가 그 책임을 함께 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함께 얼차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것이 신병에게 가장 큰 죄책감과 압박을 안겨주는 구조였습니다. 내 때문에 다들 고생하잖아라는 말 한마디는 어떤 주먹보다 더 무겁게 신병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 시절을 견딘 분들은 말합니다. 집합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집합 속에서 전우와 함께 버텼던 기억이 지금도 가장 선명한 군 생활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3위, 빵빠레. 한밤중의 전통.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1980년대 내무반에서 살아남은 분들이라면 빵빠레라는 단어 하나에 온몸이 반응하실 겁니다. 빵빠레란 한밤중에 자고 있는 병사들을 속옷, 차림 또는 완전 군장 상태로 깨워밖에 집합시키는 기합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그 계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팬티 바람으로 내몰아 모기떼의 밥이 되게 했고 겨울에는 맨몸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추위 속에 버티게 했습니다. 여기에 선착순 달리기와 각종 얼차려가 덤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나무위키와 각종 군사 문화 기록에 따르면 이 빵빠레는 1980년대 육군 여러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 1990년대까지도 일부 부대에 잔존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병사들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분 나쁜 선임 하나의 변덕으로 전체가 새벽에 끌려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수면 부족에 지친 신병들의 몸과 정신은 서서히 한계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과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함을 함께 버텼기에 전우들 사이의 끈끈함도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위, 너러 인간을 빨래처럼 만들던 그것. 1980년대 내무반 기합 문화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너러입니다. 내무반 침상과 침상 사이에 병사를 빨래처럼 걸쳐놓는 행위입니다. 침상 간격이 넓으면 온몸을 뻗어 두 침상 사이를 버텨야 했고 좁은 경우엔 이마와 발끝만으로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선임들은 그렇게 너러를 당한 후임의 등을 밟으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키가 작은 병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대신 더 가혹한 다른 방식의 기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 가혹행위 기록에 엄연히 남아있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한국 군대는 간부들이 사실상 병사들의 일상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무반 안의 일은 병사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암묵적인 문화였고 후임이 고충을 적어 올릴 수 있는 소원수리 제도조차 누가 적었느냐를 따지는데 더 열심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기수열회,
즉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공포가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1위, 구타의 일상화 폭력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대. 1980년대 내무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 구타는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각종 군사 문화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악습으로 인해 구타가 10중 8구 존재했습니다. 육군, 해군을 넘어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계급 질서라는 이름 아래 주먹이 오갔습니다. 선임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혹은 후임이 실수 하나를 저지르면 얼차려를 넘어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77년에는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병사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과 국방부는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고 유족이 20여 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 시대 군 문화의 한 단면이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시절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았고 사회 전반이 군기와 규율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군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병사들은 그 구조 안에서 항거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구조의 피해자는 후임 병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배우고 또 그것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선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였습니다. 1970년대 군 구타 사망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 선임에 대해 그도 징병제의 피해자라고 용서한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낸 분들께 전우의 기록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1980년대 내무반은 분명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전우와 함께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만든 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전우의 기록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버지 혹은 어르신들께 들으신 80년대 내무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전우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전우의 기록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전우의 기록은 오늘도 그 시절 청춘을 나라에 바치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우 여러분.